자, 200페이지 41번부터 풀겠습니다. 네, 잠깐 앞을 보실까요? 42번 먼저 풀게요. 네, 순서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42번. 도시 및 중간경 정비법상 지상권 등 계약 해지, 해지의 권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앞 시간에 했죠? 네.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 지상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관리, 청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네, 종전 토지 등에 대한 지상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지상권 등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까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검정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합니까?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미줄권 없죠. 이때 사업 시행자의 10중 8권은 누구죠? 조합. 3번. 금전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죠? 네, 구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금전 반환 청구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래서 2번, 3번 딱 묶어서 비교. 4번.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281조, 312조 2항,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 1항 등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뭐죠? 우리 정비부에서는 관리 청객 인가를 받아야 아까 그 효과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민법 등 규정에도 상관없이 해지한 것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까? 관리청객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까? 관리청객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네,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한 민법 등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직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4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41번 문제는 이제 고개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41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했죠. 분양 신청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은 종료된 때 뭐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관리청계획 작성 및 인가 고시가 되죠. 관리청계획 인가 고시에서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착수,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되죠. 여기 재개발 재건축,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에 밀집된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입니다. 그럼 재개발 구역이니까 이제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었겠죠. 여기에 관리청객 인가고시에서는 이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이주해요. 그리고 이제 이주하면 동네가 텅 비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재개발 공사 끝나고 도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족했던 도로 등 기반 시설 새로 확충하죠. 공원, 녹지, 학교, 공용 주차장 등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요. 네. 재개발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재개발 공사 끝났어.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이 정비 사업 공사 완료 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됐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은 조합 즉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준공인가.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죠. 자, 영동구 구청장은 본인이 인간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대로, 대림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으면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를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라. 노후 불량 원점을 처리했고 11개 던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새로 확충하고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분양 신청하고 잔금을 마친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을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한다고 하지 분양 처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가 편의상 분양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은 자, 분양 처분 절차를 밟아요. 이어야 돼.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합니다.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청량이 끝나면 분할할 수 있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요.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누구에게 공급하겠다고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해주잖아요. 정해두었잖아. 그래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알려줍니다.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분양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고 당신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게 될 겁니다라고 알려주고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비밀입니까? 이전을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시군구 공보에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고 조합해서 저 구청에 소유권 이전 고시 사실을 보고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자,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뭐죠? 분양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분양 처분. 그 분양 처분을 했다는 것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여 보고한 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고 보고되면은 법적으로 분양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잔금을 끝낸 조합원은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비사 완료 후 부장받은 조합원이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는 그 다음 날 법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했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걸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위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14일 이내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그 도시개발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하거든요. 정비법은 지체 없이. 14일 이내로 구분해야 돼요. 도시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합니다. 등기를 신청하고 촉탁을 해서 분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분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분양 등기가 있기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부터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제한되는 기간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부장 등기하면은 다 끝낸 거죠. 이게 영동구 대림동의 재개발 사업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공사 완료 이후에 이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실제 출제가 됐었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번 같이 볼까요? 41번 오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하기 전에 갑돌이가 뭘 사뒀죠? 빌라 24평, 대지 지분 10평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들, 저당권 같은 거, 막 전세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계약을, 이제 전세 계약, 임차권 계약은 해지하고 보증금과 돌려갔으면 상관없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어. 그죠? 그러면은 그 토지에 지당권이 있었어. 이런 권리들은 소멸 할까요?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로 이전할까요? 이전해요. 대부분이 전부 이전해요. 이전하지 않는 게 있어. 가장 이전하지 않는 지조 있는 권리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토지,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입니까? 종전토지 존속하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종전토지 소멸하고 죽어도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 않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종전토지에 설정된 권리 가운데서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로 이전하지 않은 권리는 지역권뿐이야. 지역권 빼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나머지 권리는 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틀어서 종전토지에 설정된 권리 가운데서 환지받은 토지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로 이전하지 않은 권리 딱 하나가 뭐죠? 지역권. 지역권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지조를 지키는 지조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지조 있는 권리의 이름은 뭐죠? 지역권. 41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이제 사업시행자 놓으면 머릿속에는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조합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에는 14일 내에 대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이나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한다. 정비법은 14일 이내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구분하셔야 돼요. 2번 종전토지나 건축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은 새로 분양받은 재나 건축물, 건축시설의 설정 명수로 본다.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이전하는 거 맞죠? 지역권은 이전합니까? 재배됩니까? 재배. 지역권 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3번이 답이네요. 4번. 저당권자는 물상대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아니고, 있다. 물상대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5번. 소유권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로 봅니까? 환지로 봅니까? 환지. 조성토지로 보면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받은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입니까? 환지로 봅니까?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받은 것과 똑같이 본다. 그런 얘기죠. 42번 했고 넘기겠습니다. 4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밑줄 그어보실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옆에 빈 공간에 하나 적어주실래요? 줄게 주세요. 추진위원회 업무. 우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외운 적이 있죠? 제가 수업할 때 암기방법 가르쳐 드렸거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외웠죠? 대부분 다 외우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전설개조. 개조한다. 그렇게 외웠죠? 전설개조.
절이 뭐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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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이 뭐죠? 설계자, 정비사업 설계자를 말합니다. 설계자 선정, 설계자 선정 변경, 설계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개가 뭐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그럼 잠깐만요. 관리시문 계획 앞에 뭐죠?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받아야 관리시문 계획 만드는 거잖아요. 분양 공고 앞에 뭐죠?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인가고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및 인가고시. 그 앞에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조합이 작성하는 거잖아. 그럼 봐요.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서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추진위원회가 준비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조합이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누가 준비합니까? 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거야.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가면은. 이런 거 이제 맛을 알면 공부에 맛을 들여야 되죠. 저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 업무는 추진위원회에 갑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죠. 전설, 개, 종 그렇게 되죠.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 시험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한 줄 시간 들어가는데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43번은 살짝 체크해두면 될 것 같은데 43번도 괜찮고 44번도 문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1번 같이 봅니다. 4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축물에 철거 주고요. 철거 동그라미. 정비사업 설계, 설계 동그라미. 정비사업 시공, 시공 동그라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업무, 회계감사 업무할 때 감사 동그라미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철거, 설계, 시공, 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철거 업무하고 설계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공 업무하고 감사 업무를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네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를,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44번 문제야. 그럼 44번 내려와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조합 설립 동의,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2번 정비사업의 설계와 시공, 정비사업을 설계하고 시공은 아까 같은 업무인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이데 철거, 설계, 시공, 감사 업무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것이라고. 철거, 설계, 시공, 감사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얻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43번 올라갑니다.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중에서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줄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합니까? 비등록자입니까? 비등록자. 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비등록자지만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출거적, 민법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등록증 대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여야 합니까? 해야 한다. 절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절대 취소 사유. 5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기관은 시도지사.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온 적은 없다.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43번, 44번 중에서 출제에 반영될 확률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나면은 얼핏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5번 마지막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참고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3, 4, 5번을 잘 하십니다. 3, 4, 5번은 필요합니다. 1번, 시량구수 등이 사업시행자. 시량구수 등 동그라미 하죠. 시량구수 등이니까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 시량구수 등이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신합정에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죠. 행정은 징수를 위탁합니까? 직접 징수입니까? 직접 징수. 행정청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행정청은 직접 징수하는데 그 뒤에 시장구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줄 거죠. 시장구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행정을 말합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은 징수입니까? 징수위탁입니까? 그렇죠.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징수를 위탁. 행정청은 직접 징수, 비행정은 징수위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도시개발법에도 단어만 바꿔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시장구수 등은 부가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채취사업청에 따라서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사업청에는 징수한 금액을 줄 거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위탁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가 위탁 수수료. 이게 정답 결정한 적도 있거든요. 위탁 수수료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지금 도시개발법,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오늘 정비법, 위탁 수수료 나오면은 내용도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는 얼마죠? 100분의 4, 4%예요. 징수 금액의 4%잖아.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법에도 위탁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주택법에 위탁 수수료 나오면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100분의 2. 그렇게 외워야 돼요. 객관식은 이거만 구분하면 돼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이렇게 적어놓고 살짝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의 소멸시효인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5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5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비법이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법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렵잖아요. 공법에서는. 오늘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근처급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